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면 딱 30초만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오늘 여러분이 제가 곧 언급할 자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은 얼마나 벌었나 잃었나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발을 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생존 게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질문이 벌 수 있어? 에서 돈을 뺄 수는 있어? 로 바뀌는 순간 그 사이클은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수직으로 폭락하거나 뉴스에서 경제 위기를 보도할 때만 시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를 진정으로 죽이는 것은 거대한 폭락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바로 침묵 속의 유동성 경색입니다.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자산은 그대로 있지만 당신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상황. 바로 그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50대 남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하고 벤처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는 안전한 길만 간다 라고 자부하셨죠. 그분의 자산은 딱 두 가지, 부동산과 은행 예금이었습니다. 지난 상승장 때 그분은 땅을 아주 좋은 가격에 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셨죠. 몇 년 더 묵혀두면 확실하다. 땅은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4년 그분은 땅을 팔고 싶어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회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벨이 멈춘 뒤였습니다. 장부상의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정말 뼈아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실을 본 게 아니야. 그냥 갇혀버린 거야. 금융에서 손실은 견딜 수 있지만 자본이 동결되는 상태는 가장 위험합니다. 가격은 멈춰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시장이 붕괴한다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흐름, 즉 머니 무브가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만이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어 온 법칙이 있습니다. 시장이 조용하고 뉴스는 신고가 경신을 보도하며 소셜미디어에는 그때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넘쳐날 때 바로 그 순간이 지나고 몇 달 뒤면 모든 것이 반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듯 대중이 이건 실패할 수 없는 기회다 라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사이클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됩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2010년 금값은 누구도 상상 못한 수준으로 폭등했고 사람들은 금이 절대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금값은 급락했습니다. 금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부동산 폭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외곽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 뛰었습니다. 누구나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었죠. 하지만 2023년 많은 이들이 잔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부동산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굳이 가격이 폭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팔리지 않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21년 수백만 명이 코인, NFT 테마주에 뛰어들었습니다. 1년 뒤 계좌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이클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이클에서 배우는 사람과 사이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짜 부자들은 시장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점이 오면 대중은 매수를 시작하지만 사이클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미 원금 회수를 준비합니다. 뉴스가 대중의 귀에 들어갈 때쯤이면 큰 파도는 이미 지나간 뒤입니다.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부류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매력적인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언제나 방송이 보도하기 전에, 대중이 알아차리기 전에 아주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현재 2026년, 우리는 매우 민감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리는 예전만큼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이지머니 시대도 아닙니다. 부동산은 가격 방어와 하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고 금은 여전히 안전한 피난처로 거론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매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금을 사야 하나? 예금은 안전한가? 집값은 더 떨어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 자산들이 사이클의 끝물에 있다면 돈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극적인 뉴스나 근거 없는 예측이 아니라 수백 년 금융 역사에서 반복된 법칙을 통해서 말이죠. 모든 자산 재평가 사이클에는 항상 침묵 속에 붕괴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대중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가치의 대부분이 증발했거나 더 최악의 경우 출구 없이 갇혀버린 뒤입니다. 앞으로 몇 분간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고 여전히 찬양받고 있지만 실상은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6가지 자산을 짚어보겠습니다. 목표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금융에서 패배자는 완전히 틀린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개 맞는 선택을 했지만 너무 늦게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에서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외침 대신 냉철한 분석과 돈의 흐름을 읽는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에게 여러분이 뜬 소문이 아닌 돈의 흐름을 공부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부자들은 생각만 하지 않고 즉시 실행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행력을 보여주십시오. 댓글창에 나는 돈의 흐름을 탄다 라고 남기세요. 이 짧은 선언이 여러분을 방관자가 아닌 이 거대한 파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과 직접 적으며 뇌에 각인시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알고리즘과 자기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대중이 안전하다고 믿는 함정입니다. 수십만 명의 자금을 묶어두고도 그 이유조차 모르게 만든 자산, 바로 투기성 토지, 그리고 미래 계획에만 의존하는 부동산입니다. 잠시 멈춰서 큰 그림을 봅시다. 지난 20년 동안 금융시장은 무작위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이클을 따랐습니다. 문제는 사이클이 반복되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실수를 반복하느냐입니다. 모든 금융 사이클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이지 머니 단계.
금리가 낮고 스마트 머니가 은밀하게 진입합니다. 둘째, 확산 단계. 가격이 상승하고 언론이 보도하며 포모 증후군으로 대중이 매수합니다. 셋째, 자본 회수 단계. 거래량이 감소하고 유동성이 실종되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게 형성됩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을 믿고 개발 예정지나 소문만 믿고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은 새로운 돈이 유입되어야 가격이 오릅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부동산은 가격이 폭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래만 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 소문만 무성한 곳에 땅을 산 지인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도로는 여전히 서류상에만 있고 땅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팔고 싶어도 중개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땅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지면 가치도 사라집니다. 투기성 부동산의 세 가지 징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 실거주자나 경제활동 없이 오직 미래의 약속만 있다. 둘, 지난 2년에서 3년간 급등했지만 현재는 멈춰 있다. 셋, 대출 규제가 조여지자마자 거래가 즉시 실종되었다. 이런 자산은 투자가 아니라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폭탄 돌리기 게임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은 가혹한 옥석 가리기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언제 오를까를 묻지 말고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를 물으십시오. 두 번째 자산은 안전하다는 착각, 바로 실물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심리입니다. 금은 이자를 낳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금의 유일한 역할은 공포의 측정기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화폐가 흔들릴 때 금은 오릅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술자리에서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금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방어 단계가 아니라 과도한 감정의 단계입니다. 제 지인이 말했습니다. 다들 사니까 불안해서 나도 따라 사야겠어.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금값이 앞으로 3년 동안 횡보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공포 때문에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사는 것은 투자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결정입니다. 2011년을 보십시오. 금이 역사적 고점을 찍었을 때 언론은 영원히 오를 거라 했지만 그 후 금값은 하락하고 수년간 횡보했습니다. 금이 나빠서요? 아닙니다. 그 사이클에서 금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금이 위험해지는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금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확신이 넘쳐날 때, 단기간에 가격이 수직 상승했을 때, 자산 배분이 아니라 기회를 놓칠까봐 금을 살 때, 경제가 성장하고 저금리 유동성이 완전히 흡수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통제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부자들은 금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금은 사이클의 휴게소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두려워 말고 돈이 어디로 움직이려 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세 번째 자산은 침묵 속의 가난, 바로 은행 예금입니다. 많은 분이 원금 보장과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 때문에 예금을 선호합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편안하죠. 하지만 금융에서 편안함이 곧 안전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금 이자가 연 3~4%인데 물가, 집값, 서비스 요금이 그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매력은 매일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형태의 자산 손실입니다. 당장 아프지 않으니 모를 뿐입니다.
부자들은 예금을 딱 두 가지 목적으로만 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쏠 수 있는 총알 확보, 그리고 더 좋은 투자처로 옮기기 위한 대기자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에 뭘 할지 몰라서 예금에 돈을 둡니다. 돈이 고인물처럼 썩는 것입니다. 2026년, 금리가 정점을 지나 내려간다면 돈은 더 이상 은행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재산을 예금에 묻어두는 건 안전한 게 아니라 다가올 기회의 사이클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산은 투자가 아닌 도박, 바로 투기성 주식입니다. 실적 없이 뉴스나 테마, 소문만 쫓아다니는 주식들입니다. 좋은 주식은 대개 지루하게 오릅니다. 반면 투기성 주식은 아드레날린과 함께 오릅니다. 지금 당장 안 사면 늦어 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고 단지 가격이 올라서 산다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이런 주식은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스토리가 식으면 주가는 오를 때보다 더 빨리 추락합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파티 비용을 전부 지불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이 회사가 실제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가? 그 이익은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일시적 효과인가? 소문이나 리딩방에 선동이 없다면 이 주식이 오를 이유가 있는가? 대답할 수 없다면 투자가 아닙니다. 사이클이 바뀌면 가장 먼저 버려질 쓰레기들입니다. 다섯 번째 자산은 기술을 가장한 카지노,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뛰어드는 대부분의 잡코인이나 밈코인은 순수한 투기입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라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는 것입니다. 2021년 세상을 바꾼다던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1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명인이 광고하고 인생 역전의 기회라던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아니라 감정으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위험 신호를 주의하십시오. 기술보다 커뮤니티나 유명인의 선동으로 가격이 오른다. 실사용자가 없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 단기간에 2배, 3배 수익을 약속한다. 사업 모델이 모호하다. 스마트 머니는 시끄러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수익 인증샷이 넘쳐날 때 큰 돈은 이미 빠져나간 뒤입니다. 여섯 번째 자산은 화려한 조감도의 배신, 바로 분양형 상가나 수익형 호텔입니다. 화려한 팸플릿, 멋진 조감도, 달콤한 수익률 확약서. 돈이 넘쳐날 때는 이런 이야기가 통합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말라붙으면 스토리는 가격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광고나 보장이 없다면 이 부동산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운영사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건 어쩌면 당신의 돈을 받아서 당신에게 돌려주는 폰지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식고 관광객이 줄면 그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팔리지도 않고 가격은 횡보하는 척하지만 거래는 없고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대출이자는 오릅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부자들은 3D 조감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가 실제로 여기에 와서 임대료를 낼 것인가를 봅니다. 2026년 돈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럼 돈은 어디로 가나? 입니다. 자산 재평가 사이클에서 스마트 머니는 두 가지 특징을 찾습니다. 첫째, 실물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실제 사용 수요가 있는 것. 둘째, 아직 대중에게 부풀려지지 않았고 가격 거품이 없는 것. 첫 번째 목적지는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 및 에너지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려면 공장이 돌아가야 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운송이 필요합니다. 금이 주춤할 때 산업용 금속이나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및 우량 금융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 때, 그리고 기업이 대출을 늘릴 때 수혜를 입는 곳들입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이 있는 실물 부동산입니다. 오르기를 기다리는 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세입자가 있고 공실이 없으며 즉시 현금을 만들어내는 집이나 상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투자처로 자주 간과되는 것,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기술, 지식, 그리고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자신만의 현금 흐름을 가진 사람은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줍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걸 헐값에 팔아치우라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행동은 금물입니다. 전략은 3단계 자산 배분입니다. 첫째, 방어 자산, 현금, 달러, 그리고 약간의 금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티게 해줍니다. 둘째, 수익 자산, 실적 좋은 기업의 주식,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편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기회 자산, 현금의 일부를 쥐고 에너지, 생산 관련 자산 또는 저평가된 자산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빠르게 행동하십시오. 2026년 새로운 사이클은 두려워하는 자의 것도 탐욕스러운 자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미리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막연한 불안 대신 차갑고 냉철한 준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에 휩쓸려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